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12번입니다. 지금부터 수업 설계 역량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구성한 지식을 삶의 맥락 또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하게 된다면 학생은 지식 그 자체가 아닌 이를 활용해 보게 되면서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삶과 연계한 배움은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서 이러한 지식을 삶의 맥락 또는 새로운 상황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한 지점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활동 2에서 학생들은 자신이 조사하고 싶은 물건을 실제로 교실에 가져와서 이를 어림하고 재어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활동 1에서 어림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원하는 물건을 어림하고 재어보면서 학생은 이 지식이 삶에 꼭 필요한 것임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원하는 물건의 드릴을 재어보았기 때문에 학습의 참여도가 높아지고 학습 동기를 효율적으로 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지식을 확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고 배움의 깊이를 넓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 3을 통해 물건의 드리에 관한 문제를 직접 내어보고 풀어보는 활동으로 설계하였습니다. 학생이 직접 문제를 내게 되었을 때 단순히 어림을 하고 재어보는 활동을 넘어서 질문을 통해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 질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고 이를 묻고 답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다른 모둠의 문제를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배움을 확장할 수 있고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해서 새로운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활동이 마무리된 후 더 해보고 싶은 점에 관해서 배움 공책에 적어보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배느실 발표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번 시간을 통해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하고 싶은 점을 배움 공책에 적어보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은 배운 내용을 자신의 언어로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은 물론 실천하고 싶은 점에 답해보면서 교실 현장뿐만 아닌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이 지식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그 실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생에게 드릴을 어림하는 방법을 설명해 본다던가 집에 있는 욕조의 드릴을 부모님과 함께 어림하고 재어보는 활동을 가정에서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생활로 적용하면서 삶에서의 배움도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수업을 설계함으로써 학생들의 삶과 연계한 배움을 통해 깊이 있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실현 시작하세요. 네, 지금부터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학년 새싹반 여러분들, 여러분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 이번 수학 수업도 즐겁게 시작할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첫 번째 배움의 새싹 다 같이 띄워볼까요? 쓱쓱! 활동 1, 드릴을 어림하는 방법 알아보기입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서 드릴을 어림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어림한다 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들 기억하고 있나요? 어림한다 라는 의미는 무엇인지 발표해 볼 학생 있나요? 서연이? 맞아요. 어림한다는 거는 정확한 측정값을 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기 찬민이가 보충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정확한 측정값을 재어보지 않는 것은 맞지만 어떻게 하면 비슷한 측정값을 알 수 있을지 예상해보는 활동을 의미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우리 어림에 대한 의미를 다들 잘 기억해주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우리 드릴을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급식실에서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컵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컵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첫째, 이 물컵의 드릴을 어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 어림하는 방법을 육각보드에 씁니다. 세 번째, 육각보드를 앞에 나와서 붙이고 비슷한 의견끼리 모아봅니다. 활동 모두 이해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 활동은 정확한 드릴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틀려도 괜찮습니다.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의 생각을 육각보드에 써보세요. 알겠나요? 좋습니다. 그러면 모두의 나눔이 친구들 앞으로 나와서 육각보드와 보드마카 가져가 주세요. 모두 잘 받았나요? 그럼 활동 시간은 몇 분이 적절할까요? 5분이면 적절할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5분 동안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찬민이가 도움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컵에 드릴을 어림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혜빈이가 찬민이를 한번 도와줄 수 있을까요? 혜빈이는 어떤 방법으로 어림하였나요? 그러면 찬민이, 혜빈이의 의견을 들어보니 어림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은 감이 잡히나요? 좋아요. 그러면 찬민이가 생각한 방법을 간단하게 한번 육각보드에 적어봅시다. 서로 협력하면서 배우는 모습 아주 칭찬합니다.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우리 모두 육각보드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았나요? 그러면 1번부터 나와서 칠판에 육각보드를 붙여봅시다.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다양했군요. 그러면 육각보드에 적은 내용 혹시 발표해볼 학생 있나요? 다은이? 다은이는 이 컵이 원래 알고 있던 500ml 생수병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500ml로 적어주었다고 하네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또 다른 의견 있을까요? 창환이? 창환이는 100ml 요구르트병이
한 5번 정도 들어갈 것 같다고 생각해서 500ml로 적어주었다고요. 또 희연이가 비슷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했군요. 희연이는 5번이 아니라 6번이라고 생각하였다고요. 두 방법 모두 비슷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또 다른 생각이 있다 라고 써준 학생 있나요? 체린이. 체린이는 200ml로 먼저 2번을 나누고 또 100ml 요구르트 병이 3번 들어가서 총 700ml라고 예상을 해주었다고요. 여기 잘 붙여주었네요. 선생님이 보니까 이렇게 총 하나, 둘, 세 부분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가지고 온 자료 1 같이 보면서 여러분의 생각이 어떤 어린 방법이었는지 한번 다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삐!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인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서로 알고 있는 값을 비교하면서 어림을 해보는 방법이었죠. 우리 첫 번째로 발표한 것과 비슷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방법은 어떤 방법인가요? 좋아요. 한 부분을 먼저 어림해보고 이 부분이 총 몇 번 들어갈 수 있을지 어림해보는 방법이었죠. 우리 친구들이 두 번째로 발표한 부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다고 모두 잘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도 함께 볼까요? 세 번째는 어떤 내용인가요? 맞습니다. 여러 부분을 나누고 각 부분을 어림해서 전체를 한번 알아보는 방법이었죠? 맞아요. 우리 친구들이 마지막으로 어림했던 방법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어림하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모두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이해가 되었나요? 모두 공감의 새싹을 들어주는 것을 보니 모두 이해가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배움의 새싹을 띄워볼까요? 쓱쓱! 활동 2. 우리 모둠이 준비한 물건의 드릴을 어림하고 재어보기 활동입니다. 우리 선생님이 내주었던 숙제 기억하고 있나요? 맞아요. 드리가 궁금했던 물건을 한번 가져와 보자는 숙제였죠? 선생님이 모두 보니까 다양한 물건들을 가지고 왔네요. 그럼 활동 방법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 1에서 살펴본 다양한 어림 방법을 활용하여 물건의 드릴을 어림해 봅니다. 두 번째, 물건의 드릴을 실제로 재어 봅니다. 세 번째, 예상했던 드릴과 재어봤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봅니다. 모두 활동 이해되었나요? 저기 뒤에 차원이가 손을 들어주고 있네요. 질문이 있나요? 드릴을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 헷갈린다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자료 2를 다 함께 봅시다. 삐. 우리 지난 시간에 드리 어떤 단위를 배웠는지 기억나는 학생 있나요? 다 함께 말해볼까요? 맞아요. 밀리리터와 리터라는 드릴을 배웠습니다. 이 밀리리터와 리터라는 단위를 적절하게 그럼 선택해야겠죠? 한번 다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 사진은 수영장의 드릴입니다. 수영장은 약 500리터가 적절할까요? 밀리리터가 적절할까요? 모두 다 함께 외쳐볼까요? 힘찬 목소리로 다 같이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맞습니다. 리터가 적절하겠죠.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승유. 맞아요. 수영장의 드릴을 밀리리터로 표현하게 된다면
앞에 붙어있는 숫자가 너무 커지겠죠? 리터로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승유가 아주 잘 말해주었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입니다. 조리용 국자는 약 25리터일까요? 밀리리터일까요? 하나, 둘, 셋. 많은 친구들이 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밀리리터가 더 적절하겠죠? 국자는 더 작은 단위로 사용해야 더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을 예상해 볼 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보면 될지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대한이. 맞아요. 대한이가 말해준 것처럼 약 몇 밀리리터 또는 약 몇 리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둠의 나눔의 친구들이 나와서 활동지 받아가 주세요. 자, 활동 시간은 몇 분이 적절할 것 같나요? 5분이 적절할 것 같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5분 동안 활동 시작해 봅시다. 재민이는 캔 콜라의 드릴을 5ml라고 어림해 주었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나요? 캔 콜라가 드리가 적을 것 같아서 그렇게 그냥 적어봤다고요? 그러면 재민아,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캔 콜라가 우리 종이컵보다 드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맞습니다. 드리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드리를 종이컵에 드리는 한 몇 밀리리터일 것 같았나요? 한 100ml일 것 같았다고요? 그러면 캔콜라가 종이컵보다 드리가 맞아요. 많아야 되니까 캔콜라는 5ml보다는 더 많아야겠죠? 좋습니다. 여러 드릴을 비교해 보면서 한번 더 정확하게 어림해 봅시다. 선생님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선생님을 보는 눈 반짝. 모두 드리 잘 어림해 보았나요? 한번 드리 어림한 내용을 발표해 볼 수 있는 모둠 있나요? 1모둠. 1모둠은 콜라를 300ml로 어림해 보았는데 실제로는 500ml라고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실제로는 드리가 더 많았네요. 이번 활동을 통해서 어떤 점을 느낄 수 있었나요? 체린이? 점점 재어볼 때마다 어림을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고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활동으로 넘어가서도 더 정확하게 한번 어림을 해봅시다. 그럼 세 번째 배움의 새싹을 틔워보겠습니다. 쑥쑥! 활동 3. 다른 모둠의 물건의 드릴을 예상하고 확인하기입니다. 이번 활동은 놀이 활동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놀이 활동으로 물건 경매 활동을 할 것입니다. 활동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 준비한 물건을 계산하는 문제를 내고 답을 적어줍니다. 두 번째, 물건을 앞으로 보내고 질문지를 함께 제출합니다. 세 번째, 물건을 보여주면 이야기를 통해 어림한 결과와 걸 수 있는 돈을 함께 적어줍니다. 네 번째, 어림한 결과가 가장 가까운 모둠이 돈을 얻게 됩니다. 모두 활동 이해되었나요? 좋습니다. 그럼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활동 모두 마쳤나요? 그럼 앞으로 나와서 물건을 제출해 주세요. 자, 그럼 경매 활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1모둠의 냄비입니다. 냄비는 어느 정도로 어림하면 좋을까요? 자, 모두 잘 써보았네요. 그럼 보드를 한번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많은 학생들이 써주었네요. 자, 정답은 1리터 200ml 였습니다. 자, 가장 가깝게 어림한 모둠, 오모둠이네요. 오모둠이 건 돈 30만 원을 주겠습니다. 자, 활동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번 모둠은 어디일까요? 이 모둠 200만 원을 벌었다고요? 이 모둠이 가장 많은 돈을 벌었네요. 우리 함께 박수를 보내줍시다. 자, 이번 시간 활동 여기서 마무리해 볼 텐데요. 우리 그럼 배움공책의 베느실 한번 적어보도록 합시다. 배우고 싶은 점, 느낀 점, 더 해보고 싶은 점입니다. 자, 그럼 배움공책에 적어준 내용 발표해 볼 수 있는 학생 있나요? 진아. 진아는 동생과 함께 욕조의 물을 한번 어림해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해주었네요. 우리 실생활과 연계해서 배움을 해나가는 미나 아주 칭찬합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